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동부 여행 다녀와서 생각했던 여행 준비 중이나 아니면은 여행 중에 알면 좋을 꿀팁 정리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물가 관련입니다. 직접 가서 겪어보니 물가가 진짜 미쳤습니다. 식당에서 먹으면 팁까지 인당 5에서 10만원은 기본 나오고, 물도 마트에서 사더라도 2에서 3달러 정도라 꽤 부담돼서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물이랑 누룽지, 컵라면, 김, 참치 등 간단한 한식을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정수기가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거나 만약에 없다면은 접이식 전기포트를 가져가서 커피나 라면, 차 이런 걸 끓일 때 쓰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예약 관련입니다. 보통 호텔이랑 투어를 미리미리 결제하실 텐데 무료 취소되는 옵션으로 일단 숙박을 잡아두고 중간중간 들어가서 가격 확인하면서 더 싸게 나오면 다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텔이나 사이트별로 여행에 가까워질수록 중간중간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싼 가격에 특가가 올라옵니다. 저희도 그래서 호텔도 여러 번 바꿨고 MBA랑 암트랙도 가격이 계속 바뀌어서 보면서 결제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식을 고민하고 있다면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텔마다 데스티네이션 피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그냥 샌드위치나 베이글 같은 걸 사 먹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미스 투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거의 모든 투어나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투어 사이트입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붙는 게 찡이에요. 영어가 어렵거나 처음이라 불안한 분들은 추천합니다. 저희는 빅 애플 패스 5를 사서 공항에서 타임스퀘어 가는 셔틀을 비롯해 전망대, 미술관 투어, 유엔 투어, 탑뷰버스 등 이용했는데 미술관 투어랑 유엔 투어는 한국인 가이드가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탑뷰버스는 관광용으로 할 거면은 할 수는 있긴 한데 너무 느려서 이동용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리프트 신규 회원가입 쿠폰입니다. 리프트에서 처음 회원가입을 한 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프로모션 코드를 넣게 하면 두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50% 할인권을 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쏠쏠하고 2주 동안 사용이 가능한 쿠폰이라서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만약 유심을 갈아 끼거나 한다면은 혹시 모르니까 한국에서 미리 결제 카드를 등록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리프트가 안 되니 우버도 미리 등록해주는 거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아가라 투어 관련입니다. 나이아가라 투어를 고민하는 분들 중 투어 시간이 안 맞거나 비용, 일정, 숙소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고민이 된다면은 자유여행도 추천합니다. 전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고 택시로 나이아가라 가까이까지 가서 걸어서 캐나다를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됐고 호텔도 폭포뷰 쪽 호텔을 따로 끊어서 만족도 높은 나이아가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호텔 숙박을 한다면 메리어트 나이아가라 폴스뷰 호텔 추천합니다. 말발굽폭포가 진짜 잘 보이고 인생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로밍입니다. 유심, 이심, 로밍 등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로밍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KT에서 로밍 관련 요금제를 비교했는데 여행 중 편하게 유튜브로 정보도 찾고 하는 걸 고려했을 때 데이터나 속도가 불편하지 않은 걸 찾았었고 5G 요금제에서 유튜브 결합 요금제가 데이터 무제한에 속도도 빨라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 속도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3MB 영상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고 100KB 정도면은 문자 정도 가능한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행 중 꿀팁입니다. 첫 번째는 식당 관련인데 먼저 맛집을 가시면은 점심 특가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뉴욕 3대 스테이크 집이나 북창동 순두부집 등에서 점심 특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나 피자 등 주문할 때 1인 1메뉴보단 한 메뉴를 시키고 사이드를 작은 걸 시켜서 먹어도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점점 물리고 감튀나 이런 사이드가 남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이글도 반쪽만 먹어도 꽤 배불러서 적당히 그리고 여러 식당에서 다양하게 먹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식당별로 팁이 10에서 20% 정도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서 메뉴를 효율적으로 적당히 시키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뮤지컬이나 MBA를 볼 때 외부 음식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공연을 볼 때 다들 음식을 먹으면서 봐서 놀랐습니다. 물론 진검사를 하긴 하지만 음식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것보단 밖에서 사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편하게 음식 먹으면서 파티 같은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세 번째는 공공 전기자전거 이용입니다. 리프트 앱을 통해서 따릉이처럼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데 가까운 거리나 공원을 다닐 때 타는 것도 좋습니다. 이용법도 간단하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암트랙입니다. 만약 다른 도시를 이동하기 위해 이동수단을 고민하고 있다면 야간에 암트랙 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짐 잃어버릴 염려가 생각보다 적고 자리나 식당 칸 등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자유석으로 하면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싸서 숙박비 아끼면서 다른 도시 넘어갈 거면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경 이동 관련입니다. 나이아가라 갈 때 미국에서 캐나다를 넘어갈 경우 택시 타고 국경까지 간 뒤 걸어서 국경 넘는 걸 추천합니다. 택시 타고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은 택시비를 많게는 두세 배 정도 높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가면 리프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우버로 불러야 합니다. 6번째는 캐나다 위고버스입니다. 캐나다 호텔에서는 어메니티로 다양한 쿠폰을 주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 위고버스가 교통수단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데이패스라 노선이랑 시간 잘 보고 주요 지점은 웬만하면 다 다니니까 공짜로 버스 타고 다니면 좋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기념품입니다. 뉴욕, 나이아가라, 시카고 다니면서 느낀 점은 여기서 사야 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환율이 높아서 현지 특가 같은 느낌이 드는 상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사진 않는 게 좋은 것 같고, 만약 그래도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산다 한다면 뉴욕에서 산 자유의 여신상 미키 인형이랑 캐나다에서 산 인형들, 뉴욕 MMM에서 산 1+1 큰컵, 캐나다 면세점에서 산 메이플 쿠키랑 아이스 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산 기념품, 그리고 선물용으로 자유의 여신상 스토어에서 산 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외 가자나 용품들은 다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사보자 해서 산 게 많아서 다시 돌아가면 안 사거나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전체적인 꿀팁은 마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외에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